짜잔. 오케이. 저번 시간부터 이제 반데르발스 방정식에 대한 그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오? 네. 시작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반데르발스 방정식에 있는 독특하게 생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누구와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냐면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 압력항에 뭔가 추가로 더 붙어 있고 부피항에도 뭐가 추가로 더 붙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이런 녀석들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는 게 이 부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A하고 B 중 편의상 B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B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다가 말미했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었어요. 요 내용. 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 어떤 컨셉 얘기를 했었냐면 자, 요렇게 반지름이 R, 반지름을 기체 분자의 반지름을 감마라고 했었죠. 기체 분자의 반지름을 감마라고 하고 여기에 가상적인 구를 하나 규정하는데 그거의 반지름은 2 감마.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 가상적인 구 안에 만약에 또 다른 공의 무게중심이 하나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또 다른 공의 무게중심이 딱 들어오면 요 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충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죠? 반면에 또 다른 공의 무게중심이 요 가상적인 구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둘은 충돌해요? 충돌하지 못해요? 충돌하지 못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2 감마인 구 안에 공이 몇 개가 존재하면 공이 2개가 공존한다라고 가정하면 이 둘은 무조건 충돌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만들어냈던 개념이 바로 요 반드시 충돌할 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뭐였느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퍼 한 분자. 바로 이거였죠. 아마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기억나죠? 그래서 기체 분자 한 분자가 요 정도의 영역을 돌아다닌다라는 얘기는 결국 두 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충돌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퀴즈. 한 분자 당 점유하고 있는 부피가 요 정도일 때 요거일 때 기체가 담겨 있는 그릇 내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나타날까요? 자, 보시다시피 기체 분자 한 분자당 요런 정도로 그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 분자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inevitable.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두 분자가 반드시 충돌할 조건이 바로 이건데 진짜로 이 정도로 기체의 부피가 압축이 된다고 하면 자, 그 기체가 어떤 그릇 안에 1몰이 들어있다. 만약에. 그럼 1몰이라고 하는 개수도 사실 적은 개수예요? 무지하게 많은 개수예요? 1몰이라고 하는 개수도. 자, 1몰 개수가 몇 개를 10의 몇 승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의 23승을 얘기하는 거니까 1몰만큼 모아져 있다는 얘기는 개수가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얘기, 거의 무한대로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무한대로 많은 기체 분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릇 안에서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강사 경력 25년 강사 경력 중에 이거 맞춘 사람 학생 딱 2명 있었어요. 딱 2명 있었어요. 나는 예전에 국가대표 수업도 많이 했어가지고 나한테 배운 국가대표가 한 2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애들도 많이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걔들 통틀어서 이거 딱 한 번에 맞춘 사람 2명밖에 없어요. 뭘까요? 아, 빽빽하게 있다. 그래요? 빽빽하게 있다. 그 빽빽하게 있는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은 여기 기체 분자를 몇 개밖에 안 그려놨어요. 기체 분자를 꼴랑 뭐 2개나 뭐 3개 이 정도밖에 안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릇 안에 내가 1몰 기체를 넣어두면 이 안에는 기체가 3개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훨씬 많은 각각의 상황에서 이러고 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그릇 안에서 기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겠냐는 거예요. 민성,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어? 자, 바로 요러고 있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잘 봐요. 한 분자당 꼴랑 이거밖에 뭐냐면 뭐냐면 점유할 수가 없다면 기체 분자끼리 이제 쾅 충돌을 하겠죠, 그죠? 무조건 충돌한다고 했죠. 무조건 충돌을 합니다. 충돌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충돌한 다음에 떨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충돌한 다음에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도 기체 분자 하나의 점유비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쾅 충돌했죠? 충돌한 다음 떨어져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차지할 수 있는 부피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충돌하고 쪼개져 나오자마자 그 다음 충돌이 바로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쾅 충돌하고 또 쪼개져 나가겠죠? 쪼개져 나가자마자 그 다음 충돌이 또 있는 거예요. 쪼개져 나가자마자 그 다음 충돌이 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모든 기체가 한 분자당 이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요 분자고 요 분자가 실제로 화학결합으로 붙어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충돌을 한 다음 얘는 다시 쪼개져 나갈 거고 충돌을 한 다음 얘는 다시 쪼개져 나가서 이게 다시 그 다음 상황에서 또 한 번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람 눈에 보이게 될 거라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순간적인 정지 영상, 스냅샷으로 사진을 계속 찍는다고 하면 그 다음 사진도 어떤 사진이 되겠어요? 얘하고 얘가 붙어 있는 사진이 될 거란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사람이 계속 관찰하게 되면 어떤 모습만 관찰하게 되느냐? 마치 두 분자가 붙어 있는 모습처럼 되어 있는 상황을 사람이 관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마치 이합체를 이룬 것처럼 관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지 알겠죠? 알겠죠? 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그렇다면 충돌이 잘 봐요. 꼭 두 입자 사이에서만 충돌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여러분 다중 충돌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왜 며칠 전에도 왜 길 얼어 그 고속도로에 길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브레이크 잘못 밟아가지고 뭐 47중 충돌인가? 44인가? 뭐 아니 뭐 여하튼 어느 뭐 고속도로 어디선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차 40대가 넘게 서로 엉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대가 충돌하는 게 아니고 충돌이 여러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가상적인 구 안으로 꼭 두 개만 들어오느냐? 아니란 얘기죠. 얘마저도 들어와서 세 개의 동시 충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또 하나 들어와서 네 개의 동시 충돌, 다섯 개의 동시 충돌. 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은 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안으로 기체 분자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들어올수록 이 점유 부피는 커지겠어요? 이 점유 부피 역시 점점점 작아지겠어요? 점점점 작아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 했죠. 그 다음 2. 그럼 어떻게 돼? 기체를 압축시켜서 그 점유 부피를 더욱 자 압축시키니까 이 점유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저 점유 부피가 더더욱 작아진다는 얘기죠. 점유 부피를 더욱 감소시키면 그러면 그때는 2합체가 아니라 몇 합체가 나타난다는 얘기였어요. 3합체, 그다음 3합체, 그 다음 4합체, 5합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감소시키면 3합체, 4합체 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합체, 4합체 계속 나타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민성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그리고 또 다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합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다합체를 그렇게 만들어진 다합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액체요. 혹은 액체를 넘어 고체가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겠죠? 바로 그런 액체 등으로의 무슨 변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가 또 저녁 수업에는 10장 상태 변화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증기압이라거나 뭐 응축이라거나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기억나죠? 그 상태 변화를 이렇게 아주 기체 분자 하나에 대해서 컨셉을 생각을 하면 요런 형태로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두 분자의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는 조건이 요거라면 두 분자가 아니라 세 분자, 네 분자, 여러 분자가 동시에 충돌이 일어나게 하려면 이것보다도 점유 부피를 점점점 줄여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럼 줄여나가다가 결국 뭐 한다는 얘기다? 때로 들러붙는다는 얘기니까 그걸 우리가 상태 변화를 했구나 라고 말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4 곱하기 3분의 4 바이 감마 3승 은 기체 분자가 액체 등으로 상태 변화가
상태는 점유 부피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 말은 액체로서 분자들이 다합체가 되기 위해선 그냥 갑자기 야 다합체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합체가 되려면 그 전에 5합체도 있어야 되고 4합체도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2합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다 엉겨가지고는 액체나 고체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정유부피가 바로 뭐다? 액체 등으로 상태 변화를 시작하는 그때의 부피인 것 같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은 분자가 기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압축 한계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즉 분자가 기체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부피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 이것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는 커야 기체 분자가 이합체가 아니라 홀로 존재하는 분자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기체를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기체의 압력을 줄여서 부피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너무 압력을 가해서 너무너무 줄여버리면 뭐가 된다? 이렇게 액체 상태 등으로 상태 변화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태 변화를 하지 않는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까지의 압축은 어디까지? 여기까지라는 얘기인 거죠. 요거보다는 좀 부피가 크게 유지를 해줘야 압축을 시켜도 기체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저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자, 바로 요 얘기를 할 때 저 최대 압축 한계란 말을 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압력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압력은 없죠, 그렇죠? 부피도 양수예요, 음수예요? 무조건 양수죠. 온도도 양수예요, 음수예요? 절대 온도 체계니까 무조건 양수죠. 그러면 Vm 빼기 B 이 부분도 양수여야 되겠어요, 음수여야 되겠어요?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실제 기체의 경우는 그 부피가 누구보다 크다? B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고 했었어요. 저 반대를 봤을 상태 방식 초반에 얘기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기억나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실제 기체의 경우는 부피가 줄어들어도 뭐보단 커야 돼? B보단 커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B가 뭐겠어? 이 B가 실제 기체를 압축했을 때 최대 한계겠구나. 그럼 그게 뭐야? 이건가 보다. 무슨 말 알겠죠? 왜? 저거보다도 더 압축을 시키면 기체가 아니라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해버리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반대르벌스 상수 B하고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을 연결을 짓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기에 있는 상수 B 요놈의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요 단위는 리터 퍼 몰이었죠? 속성상 단위가 리터 퍼 몰인지라 요 B값은 몇 몰 기준인 거예요? 물질 1몰 기준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유 부피도 얘는 한 분자당의 점유 부피니까 얘랑 단위를 맞춰주려면 이것도 1몰 기준의 부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또 추가적으로 곱해준 거예요. 야보가드로 수를 곱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한 분자당 이라면 요 놈이 1
몰당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바로 1몰당 부피 개념인 얘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증명 과정은 사실 100% 수학적인 거예요? 100% 실험적인 거예요? 100% 실험적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실험적이거나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라서 여기 등호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정확한 등호예요? 근사적인 거예요? 근사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식 자체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건 경험적이고 직관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수학적으로 정확한 등호 관계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표시가 이렇게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되십니까? 됐죠? 예? 됐죠? 되죠? 자, 그러면 이 중간 칸 지워도 되겠어요? 중간. 2요? 뭐라고요? 물 한 바가지를 찌끄리고 온다고요? 뭐라고요? 먹고 온다고요? 그래요. 물 한 바가지 이렇게 팍 붓고 온다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요? 자, 보자. 쓸데가 없는데 어디 쓰죠? 노트에 쓰시면 되죠. 노트. 노트. A4지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A4지. 뭐지? 자, 호연스. 아이고. 자, 그 다음 3, 4, 다음 5. 자, 5. 5가 뭐냐? 자, 역시나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추정이라는 말이죠. 추정. 자, 추정은 역시나 수학적으로 완벽한 해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한번 따라가 보자는 얘기예요. 비슷하게라는 얘기죠. 비슷하게. 근데 이 내용이 시험에 뎁다 많이 나와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과학교 교사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존재를 알아요. 왜냐하면 카이스트 입시에서도 저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 저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H2O의 B값이 대략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H2O 액체 상태 밀도 얼마죠? H2O의 액체 상태 밀도 여러분들 다 아는 그가 바로 1이죠? 1. 1이라고 할 때 단위는 바로 그램 퍼 밀리리터죠. 맞죠?
그래서 H2O 같은 경우는 1ml 모아놓으면 대략 1g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얘를 다르게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 것이냐. 물과 리터로. 자, 얘를 우선 짜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네. 맞나요? 자, 왜냐? 요 밀리의 뜻이 뭐예요? 자, 소문자 m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밀리라고 읽잖아요. 요거의 뜻이 뭐예요? 뜻? 2분의 2. 바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밀리라고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1000분의 1이니까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를 몰수 밀도 으로 바꾸자면 짜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여기에 18g/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임? 물질량. 누구의 몰 질량? 바로 요 H2O의 몰 질량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H2O가 1000g 있다면 그 녀석 질량으로 나누면 이것의 몰수를 바로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맞나요? 네.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램 약분이 되고 몰을 밑으로 나누면 리터 퍼 몰이 될 거고 1000 나누고 그러니까 18 나누고 1000 나누면 0.018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봐. 여기에 있는 0.018 리터 퍼 몰 있죠. 네. 얘가 바로 H2O의 상수 B값과 유사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B라는 상수의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리터 퍼. B라는 상수의 단위가 리터 퍼 몰이었죠? 그 단위책이 그대로 나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이 BH2O 요거에 이제 실제 값은 0.03 리터 퍼 몰 정도입니다. 많이 다르네요.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실제라기보다는 측정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럼 당연히 이 두 값은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요. 당연히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올림하면 0.02 정도잖아요. 그럼 0.02와 0.03이면 큰 차이예요? 큰 차이 아니에요? 큰 차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인생에서 배운 거라고는 수학밖에 없다면 여러분처럼 인생에서 배운 게 수학밖에 없다면 이거는 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실제 필드에선 이 정도 차이면 거의 비슷한 값이에요. 즉 측정을 해서 나온 수치와 이론적으로 계산한 차이는 뭐만 같아도 된다? 자릿수만 같아도 돼요. 자릿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진실이 2000이야. 2000이야.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은 그 이론적으로 계산했더니 이론적으로 계산했더니 2800 나왔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알겠어요? 뭐만 아니면 되냐면요.
진실이 2000인데 이론적으로 계산했더니 2만 나왔어. 이때부터는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실험적으로 측정한 것과 그 뭐냐면 이론적으로 예측한 건 절대 같아질 수 없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실험 오차 때문에 절대로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 체계도 또 발전을 하는 거죠. 실험 오차에 대한 처리 때문에. 그래서 실험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릿수만 같아지면 이론하고 거의 뭐냐면은 굉장히 추정이 잘 된 수치라고 보통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학에서 pH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pH5는 실제 H 플러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pH가 6이다. 그러면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걸 뜻하는 거예요. 즉 pH가 1만 변해도 자릿수로 10자리가, 그러니까 자릿수가 한 자리씩 바뀌는 거거든요. 이건 알죠? 근데 여러분 실제 계산을 할 때 5하고 5.13 같은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 실험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 10의 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꽤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참값이 있다면 그 참값과 이론적으로 예측된 값이 자릿수만 맞아도 굉장히 잘 추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화학에서는 혹은 뭐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식의 물리량들을 쓰는 거예요. 이게 화학만 그러겠어요? 모든 자연과학이 다 이러겠어요? 모든 자연과학이 다 이래요. 예를 들면 뭐 파섹이란 천문학에서 파섹 이런 단어 있죠. 이게 뭐 이렇게 뭐 각도 뭐 얼마 있을 때 거리 뭐 그거 실험오차 있겠어 없겠어요? 그거 실험오차는 무지 막지할 거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뭐 아니면 또 뭐 소리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 데시벨. 데시벨도 로그로 표현되는 거 알죠? 데시벨도 10배 증가할 때 1데시벨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배운 건 사실 자연과학이에요, 수학이에요? 평생 배운 건 수학인지라 얘하고 얘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수학이 중요해요. 사실 살다 보면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대학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대학생이 딱 되자마자 수학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대학생이 되자마자 수학은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연과학 전공이어도요, 수학은 1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공대 정도 가면 조금 써먹을까? 여러분 대학생 때 딱 되자마자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과학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 때니까 수학이나 과학이 중요하지. 그냥 자연인으로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특정한 전공을 따진다 이거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태어났잖아요. 곧 태어나서 여러분 이제 곧 대학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길 거고, 뭐 연애를 할 거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잡을 잡고, 그 상황에서 뭐 승진도 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뭐 주변 인간 생활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내가 뭐 사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큰 인생의 흐름에서 수학이 중요하겠냐고요. 수학과 물리학이 중요하겠냐고요.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언제부터 느낀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자마자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자마자, 고등학교 때 수학이 또 1도 안 중요하네? 안 중요해요. 자연과학 정도에도요, 수학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공대 가면은 좀 필요하긴 한데, 기술적으로 필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딱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과학이죠. 제일 중요한 과목. 바로 영어입니다. 틀렸다. 영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 배우는 거에 100만 배 중요합니다. 수학이나 자연과학을 잘하면 성적이 바뀌죠. 근데 영어를 잘하면 뭐가 바뀌죠?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의 이 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과목은 영어입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학교에서의 실수가 영어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전체 성적에 영어가 기여하는 비율이 크진 않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자마자 이게 영어의 중요성이 어마무지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영어에 전력 투구를 그럴 수는 없죠. 성적은 성적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절대로 영어를 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꾸준하게 학군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이게 어른 돼서 영어 막 미친 듯이 몰려옵니다. 영어 때문에 인생 자체가 좌절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민성 알겠죠? 근데 영어 선생님도 아닌데 진짜 하여튼 영어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 없어요? 없어요? 아 이제 영어 진짜 중요합니다. 아 물론 있잖아요. 내가 원래 영어 전공이야. 혹은 내가 원래 뭐 사회과학 전공이야. 인문과학 전공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어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공이 뭐가 될 거예요? 자연과학 쪽이 되겠죠. 그러면 영어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내가 영문학과 나왔는데 영어를 잘해. 저기 뭐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영문학과 나왔는데 영어 못하면 그건 손가락질 받을 짓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화학과 나왔는데 영어 잘해. 이게 굉장히 플러스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공학 전공인데 영어를 잘해. 좋은 걸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100배 증가합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인문학 하는 애들보다 왜 문과라고 하죠? 이과 문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과잖아. 이과 학생들에게 영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과 애들이 영어 잘하는 건 그건 디폴트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렇게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과인데 영어를 잘한다? 사람의 퀄리티 다른 말로 연봉이 2배, 3배 뜁니다. 윤재, 연봉이 2배, 3배 뛰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연봉 1억 받다 연봉 4억 받을 수 있어. 중요해, 안 중요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쯤 되면, 여러분이 내 나이쯤 되면 연봉 1억은 쉽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물가를 감안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스를 따라가고 있다면 이 코스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내 나이쯤에 물가 오르는 거 고려하지 않고도요. 여러분들은 연봉 1억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어를 하잖아요. 연봉 3배 뛰어요. 3배, 3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 중요해, 안 중요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영어를 놓으면 안 돼. 알겠죠? 윤지 알겠어요? 영어 진짜.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선생님 중에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야. 제일 중요해. 영어 쌤이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 학원 말고 학교에 가서도. 네, 그래서 영어 공부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이건 진짜 너무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 진짜 영어가 인생의 발목을 잡아요. 알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처절하게 얘기하겠어요? 잡혔으니까.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 계속 하시고 영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안 돼요. 이 정도는 안 돼요. 나의 영어는 이렇게 리터럴은 이렇게 영어를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논문을 쓰기 때문에 논문을 쓰기 때문에 리터럴은 되는데 이게 스포큰이 안 돼요. 스포큰이 안 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외국인이랑 이메일로 주고받는 거 있죠. 그건 뭐 완벽해요. 거의 완벽해요. 이메일로 주고받고 뭐 문장 쓰고 왜냐면 책을 쓸 때도 내가 영어로 책을 쓰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잘 나오던 영어도 얼굴을 딱 보면요. 땡큐. 뭐 이거밖에 안 나와요, 진짜.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영어를 잘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윤지 영어 좀 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 자, anyway. 그래서 요 값하고 이 값은 큰 차이가 나는 값이다. 비슷하게 추정이 된다. 비슷하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알겠죠? 자, 물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도 설명을 해볼 수는 있죠. 자, 왜냐? 액체 상태에서는 H2O 분자가 몇 합체를 이루고 있겠어요? 다합체를 이루고 있겠죠. 맞나요? 그런데 반데르발상수 B에서는 몇 합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2합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2합체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점유 부피가 다합체를 이루고 있을 때의 점유 부피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조금은 더 커야 될 거라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도 이 대소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합체를 이루니까 조금 널널한 거죠. 근데 이건 다합체를 이루니까 엄청 빡빡한 거죠. 그러니까 1몰당 부피가 확 줄어드는 거고 얘는 조금 널널하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큰 거지.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잘 추정이 된 거다. 를 이렇게 해보라를 카이스트 기출로 해서 여러 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재고등학교, 영재학교나 과학고 내신 문제로 많이 나온다. 꼭 알아두셔야 해요. 알겠죠? 그죠, 그죠? 누가 또 보고 있어? 또 보고 있어. 오, 또 성현이. 성현이 진짜 성현이 최고예요. 성현이 진짜 나중에 학교 가면 성현이 진짜 공부 잘할 거예요. 그렇지. 또 지금 또 성현이 또 내 얘기 감동받아가지고 영어. 성현이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성현이 최고.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양자,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갖다 세요. 이 친구 다니고.